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 형태의 로봇이 대체 왜 필요할까요? 모건 스탠리가 올해 초낸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공구라던가 주방용품이던 세상의 모든 도구들이 인간을 위해서 수천 년간 발달해 오다 보니까 로봇을 위해 굳이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기보다는 로봇을 그냥 인간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면서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목적이라면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손의 완성도입니다. 이 로봇계로도 구현이 가능한 바닥을 딛고 빠르게 똑바로 달리는 것은 이제는 웬만큼 따라오고 있지만요. 더 정교하게 도구를 쥐고 짐을 옮기거나 빨래를 갤 수도 있고 요리를 하거나 바닥 청소를 하는 것 같은 이렇게 귀찮고 힘든 일을 대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이 손의 완성도인데요. 이 때문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로봇 초기 개발 단계부터 이 손의 자유도를 유난히 강조해 왔습니다. I think that the human hand is something like, depending on how you count it, 27 or 28 degrees of freedom per, in the hand. It's amazing. So, in order to create a robot that can be a generalized humanoid, you must solve the hands problem. None of the actuators in Optimus are available from an existing supply chain. So, but I think it is accurate to say that if successful, Optimus will be the biggest product ever. 옵티머스만 해도 2세대 모델은 손에 11개의 자유도를 구사하는데 다음 세대에서는 그 2배인 22가지의 자유도를 구사할 수 있게 만들어서 보통 인간의 손과 근접하게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에 따른 이 로봇손 핵심 기업과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로봇 대박 주식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앞으로도 시장의 주도 섹터는 이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이 상용화의 원년인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매출이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게 이 부품 공급 업체들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주로 우리는 이 핵심 3대 부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 로봇 손이에요. 단일 부품 기준 원가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기술이 이 사람 모양의 손입니다. 이제 걷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 산업 현장이라던가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위는 단연 손이 될 거예요. 사람처럼 물건을 짚고 조립도 하고 포장도 하는 이 모든 동작은 손이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손을 포함한 전신을 움직이려면 사람처럼 관절이 있어야겠죠. 로봇의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동작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책임지는 액추에이터라고 불리는 이 로봇의 관절 구동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으로 이런 손을 달아놔도 결국 로봇을 움직이는 이 두뇌, 소프트웨어가 고성능이 안 되면 전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즉 그에 맞는 지능이 없다면 20년 전부터 나왔던 그냥 단순한 깡통 로봇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로봇을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로봇의 제어와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오늘의 3가지 주제를 다뤄볼 건데,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요, 이 로봇 손, 그리고 관절 구동부,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이 3가지인데요. 이 3가지가 동시에 발전하지 않으면 로봇은 단순히 이 겉모습만 사람처럼 보이는 기계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인 이 테슬라라던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 3파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의 각각 관련된 이번 달 최고 급등 로봇 종목들, 정밀한 로봇손을 책임지는 기업, 그리고 이 로봇손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마지막으로 모든 로봇을 하나의 두뇌처럼 제어할 수 있는 이 운영 소프트웨어 종목까지 총 3종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기승전결 스킵 없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요, 앞으로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품은 어디일까요? 바로 손이에요. 전체 원가 비중의 대략 7%를 차지하면서 훨씬 부피나 무게가 큰 이 어깨라던가 허리, 허벅지, 그리고 발 같은 것들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로봇손의 원가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로봇손은 인간의 손처럼 수십 개의 이 관절과 자유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구동장치라는 의미죠. 따라서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경쟁에서 이 손을 누가 더 잘 만들고 더 빠르게 대량 생산하느냐가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손의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요? 2024년 89억 달러 규모에서 2033년이 되면 무려 524억 달러까지, 한화로 무려 72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이게 로봇 부품 중에 하나인 로봇 손에만 해당되는 마켓캡이에요. 10년 만에 6배 가까이 확대된 폭발적인 시장인데요. 이 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두 가지의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첫째, 이 액추에이터인데요.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그런 근육 같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힘, 속도, 그리고 정밀도까지 모두 이 액추에이터의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퍼, 이게 완제품인데 손의 전체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손처럼 잡고 쥐고 그리고 비트는 모든 동작을 담당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의 활용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즉 액추에이터와 그리퍼, 이 두 가지가 로봇손 산업을 이끄는 양날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종목들 역시 바로 이 두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봇손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첫 번째, 기술적 난이도와 설계의 복잡함 때문이에요. 사람의 손처럼 수많은 관절과 그리고 자유도를 구현하려면 정밀한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막중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잡는 기능을 넘어서서 조립이라던가 포장, 의료 군수 같은 고위험 작업까지 이 손이 담당을 해요. 세 번째,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로봇손 하나의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유니트리는요, 한 손에 94개의 촉각 센서를 탑재한 이 로봇 핸들을 공개했는데 이 제품 역시 한 대당 1,000만 원대의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로봇손 영역에서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가의 로봇손을 국산 기술로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연구용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글로벌 로봇손 시장의 리드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AI 연구를 넘어서서 인간과 같은 그런 손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은 촉각이에요. 이 촉각 센서를 탑재한 이 로봇 손을 적극 개발하고 있어요. 단순히 잡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촉각, 느끼고 조절한다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람 손에 가까운 그런 로봇 손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는요, 이미 공개 행사에서 물체를 이렇게 계란 같은 것들을 섬세하게 잡고 옮기는 시연을 보여줬어요. 테슬라는 전기차와 동일한 전략, 즉 대량으로 생산하고 원가를 세이브하는 전략을 로봇에도 취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휴머노이드 경쟁은 단순히 로봇 몸체가 아니라 이런 얼마나 정교한 손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국내 기업 두 곳이 각각 이 메타와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먼저 이 메타와 긴밀하게 엮여있는 그런 기업을 말씀드려 볼 텐데, 메타는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경쟁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휴머노이드 후발주자입니다. 테슬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옵티머스를 통해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선도하려 하고 있고, 구글은 AI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이 제미니 로보틱스를 내세우면서 4세대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죠. 애플 역시 이 비전 프로를 중심으로 AR 그리고 VR 로보틱스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미래 먹거리에서 메타는 뒤처지면 안 됩니다. 단순히 메타버스 기업으로만 남으면 이 미래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 로봇손 휴머노이드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람처럼 사물을 잡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각 로봇손을 개발해서 차별화된 기술로 이 경쟁사들을 따라잡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메타의 로봇손 투자는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이 글로벌 빅테크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파트너사로 국내의 한 로봇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의 로봇손 파트너사이자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 바로 워닉 로보틱스예요. 자, 워닉 로보틱스가 메타와 협력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핸드를 시연했다. 바로 이 로봇 핸드를 알레그로 핸드라고 하는데요. 이 알레그로 핸드는 이미 글로벌 로봇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로봇손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도 로봇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닉 로보틱스는 메타와 이 로봇손인 알레그로 핸드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올 하반기에 실제로 이 메타 제품으로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업계에서 인지도를 올리면서 인간의 손을 대신할 이 로봇손의 모멘텀을 강하게 받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메타는 왜 날고 기는 미국의 그 수많은 로봇 기업들을 제쳐두고 이 알레그로 핸드 제조업체로 워닉 로보틱스를 선택했을까요? 메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워닉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이 이 로봇 촉각 센서인데요. 로봇이 촉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센서인데, 물체의 압력이라든가 질감, 온도 같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 역할을 하는 센서로 로봇이 더욱 정교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력이 정교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에 힘 조절이 안 되는 로봇은 위험하고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이 핵심 기술인 이 로봇 촉각 센서를 워닉 로보틱스가 보유를 했기 때문에 메타에서 러브콜을 먼저 보냈고, 하반기에 공동으로 제품 출시가 성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워닉의 주가 그리고 그룹 전체의 미래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핵심 근거가 되면서 우리는 워닉 그룹주 중에서 특히나 가장 큰 탄력을 받을 그 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워닉 로보틱스의 지배 구조를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용환 회장부터 수직 구조로 이 호라이즌 캐피탈, 워닉 홀딩스, 그리고 자회사들로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워닉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이 워닉 홀딩스인데요. 지분율이 96%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닉 로보틱스가 상장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수급은 워닉 홀딩스가 전부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워닉 로보틱스가 메타와 손잡고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그 수익과 평가는 전부 이 워닉 홀딩스의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워닉은요, 이 워닉 홀딩스를 일부 소유한 중간 회사일 뿐, 실질적인 주가 레버리지 효과의 지속성은 바로 실질적 96% 경영권까지 모두 쥐고 있는 이 워닉 홀딩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수익이 발생하고 기술 가치가 오르면 바로 실적에 잡히는 회사는 한 달이 건너서 이 워닉이 아니라 이 워닉 홀딩스이기 때문에 시장도 이것을 더 빠르게 반영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메타 알레그로 핸드 대박 추천주로 이 워닉 홀딩스를 여러분들께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전에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께 제 보물인 급등주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당일 5%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만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인데,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부분,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이상 수급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세력들의 이상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중률이 90%에 가깝게 유지 중에 있고요. 제가 잠시 후에 수익률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는 따로 설치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증권사와 무관하게 종목이랑 매수 가격 그리고 등락률만 딱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여기 뭐라고 써있죠? 급등주 종목 포착 검색식이에요. 이게 키움증권 기준 포착 화면인데 다른 증권사들도 따로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이 동일한 화면으로 동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건 만족 시간, 이게 매수 타점이고 종목명, 현재 가격, 이게 매수 가격이겠죠. 오늘 포착된 종목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영상으로도 추천드렸던 로봇 종목 2개가 보입니다. 뉴로메카랑 휴림 로봇인데 자, 이렇게 제 채널 주식 홈런왕에 이번 주에 올라간 영상을 보면 넘어서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경량 하모니 타입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핵심 부품 공급 유력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현재 기업인 이 HD 현대중공업에 우선 용접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CES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이 협동 로봇 액추에이터 대장주로 뉴로메카를 추천드렸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급등에는 삼성 자산운용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면서 급등세가 나온 건데요. 과거래일째 폭등하면서 벌써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휴림 로봇 내용 한번 보면 대장주는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이 로봇을 대신 투입해본 경험이 있는가? 휴림 로봇은 방사능과 폭발물 환경에 특화된 로봇 기업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즘 현대차에 묻혀서 조금 잠잠한 이 두산 로봇 관련 급등주로 추천드린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500조가 넘어가는 이 원전 해체 관련 로봇으로 반드시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휴림 로봇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 내내 급등세가 나오면서 55%가량 수익권이에요. 구독자분들은 영상으로 보고 매수했어도 되고 기존에 검색기 사용하신 분들은 이 검색식에 뜬 매수 추천 가격 보고 들어갔어도 됐죠. 그럼 제일 위에 이 우리 기술로 이 검색식 적용 방법 하나만 보면서 수익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48분이고요. 현재 가격 4,150원으로 잡혀있죠. 분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 1월 16일 10시 48분 시가로 4,150원 포착이 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이후에 약 10분 뒤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최고가 4,950원대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19%가량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종목이 포착되면 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이 검색식을 주요 무기로 쓰시던 보조 도구로 쓰시건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려드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빠질 수는 있어도 급등 확률은 90%가 나오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10% 구간대에서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구독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모두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 불과 엊그제 나온 기사입니다. 머스크가 인정을 했어요. 로봇손 개발이 가장 어렵다.
이 공급망 구축도 굉장히 난제다. 인간 손의 정밀성과 이 감각을 모방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머스크조차 어려워하는 영역이 바로 이 로봇 손이라는 거고요. 단순히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섬세하게 이렇게 물건을 짚고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물체를 다루는 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집 개발이 아닌 세상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손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즉 휴머노이드의 완성은 결국 손에서 갈리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이 로봇 손을 가장 핵심 중에 핵심 파츠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 1위 로봇 기업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로봇손 자유도를 구현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로봇손의 자유도라는 개념부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유도란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요,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수, 그리고 회전, 이동할 수 있는 축의 개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로봇의 손가락이 5개라고 해서 정교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양한 축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기술력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로봇 손에서의 자유도 수준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자, 자유도가 만약에 2개에서 3개 정도 부여된다 라고 한다면 컵을 잡거나 집게처럼 단순 물건을 짚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도가 15개가 넘어가면요, 나사를 조인다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주까지 가능해집니다. 테슬라는 최근 공식 발표에서 옵티머스의 로봇손이 15개를 상회하는 22 자유도를 가진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손은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의 손의 자유도는 보통 20에서 25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마다 보통 4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엄지만 하나 정도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로봇 손의 자유도를 올리기 위한 핵심 부품은 그럼 과연 어떤 걸까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에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면 최소 3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고요. 휴머노이드 한 대에는 30-40개 이상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결국 액추에이터가 없다면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물체를 잡는 동작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시연 영상을 보면요, 단순히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란같이 깨지기 쉬운 사물을 섬세하게 다루는 시연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정밀 동작의 중심에는 바로 액추에이터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기업이 바로 오늘의 2번째 추천주인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의 이 다이나믹 셀은요, 모터,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 플랫폼이 되었어요. 테슬라부터 해서 고객사가 정말 빵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나사와 디즈니 같은 그런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미 채택을 했고, 최근에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그런 신제품도 내놓은 상황이에요. 이 로보티즈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너무 많이 추천드려서 중복되는 내용은 시간상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핵심은 이 테슬라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이 수요가 폭발할 부품은 바로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인 다이나믹 셀이 될 것이고, 그 대표 수혜주가 바로 로보티즈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난제로 로봇손을 꼽고 있고요. 그 로봇손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액추에이터라는 거죠. 현재 전 세계 시장 규모가 58조 원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 로봇 원가의 무려 75%를 차지하는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모터 구동계, 이 액추에이터를 누가 잡느냐가 이 휴머노이드 산업의 승자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로보티즈가 이 75%를 차지하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이 다이나믹 셀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전 세계 연구기관과 빅테크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즉 국내에서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유일한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라는 거고요. 휴머노이드의 대량 양산 시대가 열리면 로보티즈는 곧바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봇손과 로봇손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대박 종목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추천주는 이 로봇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 분야의 압도적 최강자는 역시나 엔비디아인데요. 로봇의 몸과 손을 담당하는 이 부품 기업들만 최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 로봇의 두뇌 핵심인 엔비디아 관련주도 우리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는 이 현대차 그리고 보스톤 다이내믹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현재 이 애플이 아이폰과 앱스토어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자사의 그래픽카드인 이 GPU 위에다가 로봇 플랫폼을 얹어가지고 로봇 제조사들을 강제로 이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으로 올해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인 이 제슨 토르라고 하는 걸 시장에 출시하면서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을 쐈는데요. 제슨 토르는 쉽게 말해서 최고 성능의 가장 최신 버전의 슈퍼 컴퓨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해서 AI 성능이 무려 7.5배가 향상이 됐고요. 단순히 더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보고 듣고 그리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연산을 이걸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의 판매 페이지입니다. 제슨 토르는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전용이 아니라 일반 개발자용, 일반인용 모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자용은 한화로 약 570만원 정도에 팔고 있고, 일반인용은 470만원 수준에서 누구나 주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이제는 이 로봇의 두뇌를 만들 수 있는 이 핵심 칩이 일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던가 중소기업, 심지어는 개인 연구자들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단계로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수많은 로봇 기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의 규모는 자연스레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이 아이작 플랫폼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아이작 그룹을 공개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제슨 토르가 로봇의 두뇌인데, 이 뇌만 있다고 해서 로봇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도 이 뇌가 몸을 움직이려면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동작도 익혀야 되고,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을 학습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교과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엔비디아는요, 세계 최초로 이 개방형 휴머노이드 로봇 그루트 N1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모델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일상적인 동작이라던가 추론 능력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싼 인건비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특히나 노란봉투법의 인력난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 솔루션 역시 엔비디아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상의 어떤 로봇 기업이 이 로봇을 만들건 이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거기에 이 아이작 플랫폼의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의 엄청난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파트너사에 한국이 선택을 못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현재는 중국 기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미국 기업 디지트라는 로봇을 개발하는 이 아질리티 로보틱스가 있고요.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파트너로 영국의 이 휴머노이드 로보틱스가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중국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와 BYD도 있는데요. 이 로봇들의 전부 앞서 말씀드렸던 풀스택 솔루션인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로봇 기업은 정말 단 한 개도 선택을 못 받은 걸까요? 자, 이 노란색 로봇계, 이 스팟으로 특히 유명한 미국 3대 로봇 기업인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채택이 되었는데, 현재 지분의 80% 이상을 투자하면서 완전 인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도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 테크 유튜브 채널은 아니니까 이 엔비디아의 기술 적용 사례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작 그룹 플랫폼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게 바로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업체들보다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더 끈끈하다라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제슨토르라고 하는 이 고성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로봇이지 이 AI 로봇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수준이거든요. 또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아틀라스라는 인간형 로봇의 행동과 운동 제어 정책을 개발하는 핵심 도구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 두 회사는요. 기능적 안전성과 그리고 보안 구조, 컴퓨터 비전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플랫폼 구성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이 노란색 로봇 게임 스팟, 여기에 더해서 오르빗이라는 모델에도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휴머노이드를 넘어서서요, 이런 솔루션이라던가 뇌가 있고 비전 AI가 있고 센서, 이런 기업들까지 다 합치면 엔비디아의 로봇 산업에서의 역할은 가히 지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게 아닌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엔비디아 로봇 두뇌의 핵심 마지막 추천 종목 클로봇입니다. 클로봇도 제가 로보티즈랑 더불어서 엄청 많이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얘는 하드웨어 쪽이 아닙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그럼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이 엔비디아랑 대체 뭔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이 이 클로봇이 엔비디아 이 아이작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사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작은 로봇이 세상에서 배우고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로봇의 OS, 운영체제이자 개발 플랫폼인데요. 앞으로 전 세계 로봇들이 이 아이작을 기반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갈 텐데, 아이작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그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이 바로 클로봇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클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하드웨어 시장이 커질수록 그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이 소프트웨어라던가 운영체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고요. 클로봇은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현대차와 보스톤 다이내믹스와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파트너사로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현대차가 80% 정도 인수한 기업이에요. 엔비디아와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미국과 영국 같은 가장 핵심적인 동맹 관계에 있고, 클로봇이요, 이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랑 파트너십 등급 중에서 플래티넘 등급, 최고 등급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대표 제품인 이 노란색 사족보행 로봇계 이 스팟의 공식 유통, 독점 판권을 따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 공급을 해서요, 여러분 인천공항 가시면 이 로봇개들 이제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개들이 순찰도 돌고 실시간으로 영상도 찍어서 데이터도 모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서 포스코에도 납품이 되고 히타치에도 들어가고 있고, 가장 빠르게 이 상용화와 납품 계약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이기 때문에 관련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핵심 파트너사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레벨이 이 클로봇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클로봇은 엔비디아 이 아이작 플랫폼의 직접적인 수혜, 거기다가 이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한 로봇 사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스라는 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한 번 사고 땡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왜 넷플릭스처럼 구독 형태로 계속해서 돈 쓰고 내는 모델을 말합니다. 이 수익 지속성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이 클로봇은 아직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고요. 현재 기업 규모가 작고 주가가 현재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여전히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매수 타점이 유효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로봇 손, 그리고 두 번째, 관절기인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의 두뇌인 군집 제어 소프트웨어인데요.
각각 원익홀딩스는 메타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보티즈는 테슬라에 오픈 AI까지, 클로봇은 엔비디아와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긴밀하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휴머노이드 로봇 종목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보다 더 강력한 재료가 확실하게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혼자서 나는 이 매매하는 거, 타점 잡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도 저희 채널 더 많이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무료로 이 매수 매도 가격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상 하단 이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링크 올려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 누르셔서 설문 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받아보면 순서대로 다음날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개장 전에 시가 배팅 급등주 3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죠. 돈 내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돈 주신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20만 명 그리고 30만 명 갈 수 있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추천 시간이 7시 반부터 9시 사이라고 돼 있죠. 1시간 반 동안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 이 3가지를 선별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이모티콘 클릭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는 실제 라이브로 운영 중인 메신저인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매일 장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무슨 재료와 관점으로 선별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추천 나간 종목 3개를 볼까요? 세트레가이, 제주반도체, 현대무벡스, 이렇게 각각 8시 13분, 14분, 17분 개장 전에 종목이 나갔습니다. 세트레가이는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스X IPO 기대감에다가 우리나라 인공위성 대장주가 이 세트레가이거든요. 한화의 우주 밸류체인에도 들어가 있어서 우주항공에 여기에 방산으로도 엮여있는 앞으로 아주 유망한 주식이니까 올해 매매하시는 동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내용 잠깐만 보면 대부분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인공위성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이 세트레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지분 36.4% 보유, 거의 계열사 수준인데요. 자, 보셨다시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6%를 보유하면서 한화의 지배구조나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신뢰도를 백업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익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시가 2%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초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갔으면 어때요? 당일 27%가량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11월 26일자 밑꼬리를 길게 단 도지 캔들 형태, 이거를 스피닝 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은 매수세랑 그리고 매도세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추세의 전환,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갈 신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죠? 바로 거래량이죠. 이날 이후로 주가가 박살나지 않고 캔들이 옆으로 눕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꽂힙니다.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나갔고 남은 물량이 잘 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양봉의 실체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이때부터 팍 실리기 시작해요. 이건 매수 주체는 세력이겠죠. 세력이 가격을 들어 올리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인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레가이는 스페이스X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슈도 확실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 거래량을 절반 이상 유지하면서 갭을 안 깨고 버티면 불기둥이 계속 터질 만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추천주 제주반도체 역시나 8시 14분 추천 나가서 그냥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면 됐죠. 2026년 올해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관심 가져보셔야 할 3가지 섹터가 있죠. 첫 번째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올해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팹리스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몇 개씩 공유해 볼 계획이에요. 자,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면 전거래일에도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어때요? 시가 1% 띄우고 고가 18%까지 슈팅하면서 역시나 시초가에만 들어갔다면 16% 정도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 이 주식도요, 제가 산업용 로봇, 특히나 현대차 로봇으로 봐야 된다고 영상으로도 많이 공유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 물류 자동화 있죠? 이 물류 자동화 공장에서 수주를 잘 따내면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세트레가이 다음으로 상한가 근접한 상승, 고가 28%대로 역시나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세 종목 직관적으로 보면 세트레가이 27%, 제주반도체 18%, 현대무벡스 27%로 세 종목 합치면 얼마예요? 2%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시초가에 100만원씩 매수 들어갔다면 72만원 정도의 당일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겠죠? 오늘 처음 입장하시는 분들은 적응기로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일단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입장 신청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뒀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신청하는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장일마다 매일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베스트 세 종목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분만 받고 마감이 되면 이 링크가 삭제가 되니까요. 링크가 보이는 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